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혜영이고요.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테크니컬 라이팅 파트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사다나 세미나에서 서비스의 기술 문서를 책임지는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주제로 테크니컬 라이터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저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드린 다음으로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인하우스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테크니컬 라이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사진은 해변가에서 점프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제 이름의 해자가 바다 해자여서 이렇게 해변에 바다와 함께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서 넣어보았습니다. 제 전공은 일단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인데요. 국어국문학이 본전공이고 복수전공이 문헌정보학입니다. 제가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제 관심사가 어떤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기록관리학이라는 아카이브에 대한 활동으로 좀 뻗어나갔고, 더 깊숙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문헌정보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발 없이 기술 공부하기인데요. 제가 비전공자로서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기술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기술을 알아야 할지, 꼭 반드시 코딩이나 개발 작업이 필요할지, 더 나아가서는 저와 비슷한 비전공자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술을 공부하고 이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또 제가 은퇴 후에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서 도서관 탐방도 이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운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체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활동에 대한 이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단체인 자유인문 캠프에서 기획단으로 일을 하면서 인문사회학과 관련한 강연이나 세미나들을 기획을 해왔고, 또 독립언론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글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재단 산하의 성평등도서관 여기에 시민참여 기록 사업에 참여해서 제가 기록관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접했던 어떤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요. 시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팅테일이라는 저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기반으로 진행됐던 코로나19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코로나19와 공공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사다나 2기를 참여했었습니다. 저의 직무상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미디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서비스 기획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 올해 5월부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테크니컬 라이팅 파트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전공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직무와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국어국문학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 또 저는 실제로 테크니컬 라이팅 업무를 하면서 제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웠던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라든지 용어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학문적인 연계라든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가 어떤 직무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저는 지금 두 가지 문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발자가 작성한 문서와 테크니컬 라이터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저희 회사의 어떤 문서 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서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API 명세서를 들고 와봤습니다. API 명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엔드 개발자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든 API를 어떻게 하면 이 API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요청해오고 불러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프론트 개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사용 설명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이 저희 사이드 프로젝트의 백엔드 개발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초안이고, 오른쪽이 제가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공부하기 위해서 문서를 직접 가공하고 발전시킨 문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집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문서의 포맷입니다. 왼쪽은 저희 개발자분께서 PDF로 작성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건데, PDF는 문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보내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굳이 표시를 해놓지 않는 이상 이 문서의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고 변경 이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작성한 오른쪽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마크다운으로 마크다운으로 작성하고 깃허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문서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수정 이력을 좀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용어의 통일인데요. API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개발자분께서 기획서와 API 명세서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기 때문에 기획서에 등장하는 용어를 위주로 이제 통일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문서는 보시면 타이틀 하단에 바로 URL이라든지 메소드 등 바로 어떤 개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저는 한 줄 정의를 추가해서 이 API가 어떤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에 대한 것들도 왼쪽 문서에는 그냥 해당 일에 대한 게시글들 정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되면 프론트 개발자가 이 API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샘플 코드를 보고 응답 필드들의 항목이나 데이터 타입 설명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일한 문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에는 저희 밴드 개발자분께서 샘플 코드를 그냥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어 놓으셨는데, 이미지는 코드가 한 줄이라도 추가될 때마다 매번 캡처를 해야 하고 다시 제작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샘플 코드를 직접 코드 블록으로 정리를 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수정 상황이 생길 때마다 손쉽게 좀 접근 가능하도록 수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테크니컬 라이터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한 줄 정의는 제가 다양한 테크니컬 라이팅 단체라든지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께서 소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려본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기술 콘텐츠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제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복잡한 기술 정보를 쉽고 단순하게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술 콘텐츠입니다. 제가 기술 문서가 아니라 기술 콘텐츠라고 작성을 한 이유는 요즘에는 단순히 어떤 글의 형식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영상 등 사용자가 좀 더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맷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 콘텐츠라고 작성을 했고요.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야에서 기술 콘텐츠를 작성하고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콘텐츠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독자인데요. 모든 글쓰기에는 독자가 있기 마련이듯이 테크니컬 라이터가 작성한 문서 역시 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서의 구성 요소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독자를 어떤 식으로 상정을 해서 작성하는지, 누구를 위해 쓰냐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인데요.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저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4대 원칙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 직무인데요. 제가 테크니컬 라이터와 함께 도큐먼트 엔지니어와 UX 라이터라는 직무 개념을 함께 끌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직무를 비교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도큐먼트 엔지니어인데요.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탈자만 고쳐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일한 형식들을 계속 붙여 넣어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직무가 도큐먼트 엔지니어입니다. 웹문서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문서의 반복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서 자동화 툴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직무가 도큐먼트 엔지니어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UX 라이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 UI 텍스트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작성하는 직무입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안내문이라든지 경고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뜨는 경고문도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작성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무가 UX 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인데요. 테크니컬 라이터 밑에 매뉴얼 라이터랑 API 라이터라고 써져 있지요. 이 세 가지 용어들은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 엄연하게 따지자면 매뉴얼 라이터와 API 라이터를 테크니컬 라이터가 좀 더 큰 범주에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라이터는 제조업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분들을 일컫는 용어이고요. API 라이터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개발 가이드라든지 API 레퍼런스 등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뭐 의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서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누구를 위해 쓰냐인데요. 테크니컬 라이터가 작성하는 기술 문서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의 독자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인데요. 일반 사용자는 어떤 서비스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서를 읽는 일반 사용자, 엔드 유저라고 하고요. 반면 개발자는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좀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를 읽는 사람을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개발자가 아닌데요. 같은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각자의 나름의 관심사라든지 배경 지식이 모두 다르듯이
개발자도 연차나 배경 지식, 학문에 대한 지식, 깊이 이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동일한 문서를 비전공자로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 읽을 수도 있고 3개월 차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숙련된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독자가 이 문서를 읽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독자의 어떤 배경 지식을 섣불리 가정하지 않고 문서를 친절하게 작성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독자에 맞게 작성을 할 때 독자를 어떻게 고려할까요? 혹시 지금 PPT가 넘어갔나요? 아, 네. 이제 이게 넘어갔어. 네. 이게 와이파이 때문에 PPT가 조금씩 늦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핸드폰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할 때 독자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4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과 경험 수준인데요. 전문 프로그래머가 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낯선 초보 엔지니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 2가지 유형의 독자를 둘 다 만족시키는 문서를 작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술 용어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지 않고 좀 더 용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정의를 추가해주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목적인데요. 독자가 이 문서를 왜 읽는지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 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문서를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관심과 특징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론보다 실무를 중시하고 어떤 좀 단순한 것들을 선호하는 비전문가가 있다면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읽고 시간이 없어서 문서를 좀 선별해서 읽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서를 읽는다면 전문가는 수학적인 용어라든지 기술 용어, 전문 용어에 좀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형은 앞선 네 가지를 좀 조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문서를 접하는 방법에 따라서 탐색자와 배회자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먼저 탐색자는 어떤 문서를 읽기에 앞서서 내가 이 문서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정보가 있는 위치로 직행하는 독자를 탐색자라고 하고 반면에 배회자는 이 문서를 읽기에 앞서서 이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본인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체화된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일단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독자를 배회자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유형의 독자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목차를 좀 구조화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차를 명확하고 구조화해서 작성한다면 문서를 읽기 전에 독자가 목차에서 이 문서가 어떤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구조화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어떻게 쓰냐인데요. 이건 저희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테크니컬 라이팅 4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확성인데요. 정확성은 이제 기술적인 오류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로 명확성은 내용이 어떤 모호함이나 혼란 없이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자가 따라해야 하는 어떤 순서적인 절차를 담은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상에서 1, 2, 3번 정도 진행되다가 갑자기 4번을 건너뛰고 5번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된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누락된 내용 없이 독자의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명확성이 4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은 일관된 용어나 기술 용어, 표현,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문서에서 동일한 UI 버튼에 대해서 다른 명칭을 쓰고 있다면 문서를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던 독자는 갑자기 나타난 UI 버튼 명칭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 용어라든지 UI 버튼 명칭, 표현 이런 것들은 통일되고 일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결성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복잡한 정보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것이 테크니컬 라이터의 핵심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는 단순히 쓰는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톰 존슨이라는 테크니컬 라이팅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좀 어떤 권위자로서 불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조사하신 테크니컬 라이터의 하루 업무 분포에 따르면, 테크니컬 라이터가 온전히 글쓰기에 집중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의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을 때 개발자 인터뷰라든지 다른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를 리뷰한다든지 링크된 이미지에 캡션 넣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서가 제작되기까지의 어떤 부수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아니라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 글쓰기에 집중하는 직무가 아니라 문서화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리서치를 하는 등 어떤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는 소통의 주체로서 기술 정보 콘텐츠가 탄생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 좁게는 인하우스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높은 품질의 문서에는 반드시 높은 품질의 문서가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자기기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전자기기를 구매하면 전자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이 반드시 동봉되어 오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이 전자기기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매뉴얼을 펼쳤는데 매뉴얼에 어떤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형식이 좀 비격식적이라든지 있었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마주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떤 문서에 대한 실망감과 신뢰도 저하를 넘어서 이 전자기기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좀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이터가 높은 품질의 문서를 유지한다면 더 나아가서 프로덕트에 대한 신뢰도 전반도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 기술 문서의 스타일을 통일하는 건데요. 테크니컬 라이터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스타일 가이드라는 거를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타일 가이드란 어떤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디자인을 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전에 정의된 스타일 가이드를 바탕으로 전사의 기술 문서나 나아가서는 전사에서 제작되는 모든 어떤 콘텐츠들의 스타일을 통일을 한다면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러블 슈팅과 CS인데요. 어떤 문서에 기술적인 오류라든지 정확하지 못한 기술 정보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 문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의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테크니컬 라이터가 문서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지, 내용들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면 어떤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사용자 컴플레인, CS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좀 더 효율적인 곳에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개발 자체에 집중인데요. 테크니컬 라이터가 없는 회사의 개발자분들은 본인이 직접 개발도 하고 개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만든 프로덕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드도 함께 늘어나는데
개발 문서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개발 문서에 대한 코드에 관리하는 데 여념이 없어서 개발 문서를 관리하는 일도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기술 문서를 대신 관리하고 제작한다면 개발자는 개발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업무적인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테크니컬 라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파트의 모든 업무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일부를 좀 추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내 기술 문서나 프로덕트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서 버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 어떤 버그가 수정이 되었는지 잡혔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릴리즈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문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기술 문서의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되거나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면 그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릴리즈 노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문서 버전 관리라고 하고 이거 역시 저희가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콘텐츠 작성이나 디자인을 위한 표준인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개발자분들이라든지 기획자분들을 위해서 테크니컬 라이팅 사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블로그인데요. 테크엔이라는 기술 블로그에 올라가는 모든 콘텐츠들을 검수를 하고 또 테크니컬 라이팅과 관련된 저희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카카오와의 기술 문서 사이트를 제가 캡처해 온 것인데요. 여기에 이 문서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주로 문서를 어, 고도화시키고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카오와의 커넥트 라이브라는 화상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문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기술 문서 사이트에 들어가는 내용 콘텐츠를 마크다운과 자체 개발한 사내 툴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본문의 전반적인 리라이팅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목차 구조화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목차를 명확하고 좀 구조화하여 작성하는 일에도 굉장히 대부분의 업무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 문서를 읽기에 앞서서 이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목차를 바탕으로 어떤 사용자가 문서 전체를 읽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문서의 타이틀들을 목차를 좀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링크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링크 텍스트란 이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갔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사이트의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놓은 것을 링크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링크 텍스트도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스타일 가이드를 바탕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서는 카카오워크 개발자를 위한 카카오워크 API 레퍼런스인데요. API 문서는 어떤 사전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기 굉장히 용이한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출과 응답으로 반드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사전에 문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작성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블록 적용 스타일이라든지 표 스타일 모두 코드 블록 서식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요소들에 적용을 하고 있고 표 스타일도 표 헤더의 파라미터, 타입, 필수 여부 설명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토의와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된 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문서 제작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크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과 구조화, 문서 작성, 리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인데요. 먼저 기획부터 살펴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기획자라든지 개발자 등 문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문서 작성 범위를 정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화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목차를 생성을 하는데요. 저희는 목차만 제대로 작성을 해도 문서의 반을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목차를 구조화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작성한 목차를 바탕으로 문서 이해가 관계자분들과 리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오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이 내용은 어떻게 채우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사용자가 읽기에는 투머치인 정보인 것 같으니 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초안을 작성을 해 나가고요. 네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동료들 간의 리뷰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원래 본인이 쓴 어떤 글은 왜 어떤 곳이 부족한지 본인에게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리뷰를 통해서 이 문서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거치고 이해관계자와의 리뷰를 거치면 배포가 승인이 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서를 배포한 이후에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업데이트되고 릴리즈될 때마다 동일한 스펙으로 기술 문서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나 기획자분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번에 프로덕트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기술 문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오면은 그때 이제 저희의 업무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번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테크앤 블로그입니다.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파트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토의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테크니컬 라이팅 파트의 글들 외에도 개발자분들이라든지 AI 서비스, 개발자분들께서 세미나를 갔다 오셔서 컨퍼런스를 다녀오시고 난 후기 이런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라인 개발실록 유튜브입니다. 라인도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테크니컬 라이팅 미덥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미덥에 대한 영상이 공개되진 않고요. 그 대신에 테크니컬 라이터의 업무와 관련된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글 테크니컬 라이팅 코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를 위한 테크니컬 라이팅 온라인 교육 코스인데 테크니컬 라이팅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실습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글에서 마련한 테크니컬 온라인 교육 코스 들으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D인데요. D&D는 이제 B2B 테크니컬 라이팅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과 관련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 블로그에도 좋은 콘텐츠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열이아빠 블로그인데요. 이분은 개인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블로그고 이분도 테크니컬 라이터이신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기록 차원에서 매월 테크니컬 라이팅과 관련한 업계 최신 소식을 아카이브하고 계시고
이분께서 이제 오늘 제 세미나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네. 해당 자료들은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인데요.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테크니컬 라이팅,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참고하는 과정에서 읽은 자료들이니까 되게 좋은 자료들 많아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여기가 끝인데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계획한 것보다 시간이 약간 지체된 것 같은데 이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정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